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2개씩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가지고 월요일날 영상을 2편을 찍고 그 주에 영상 2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희가 8시 정도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큰 이슈가 없으면 뭐 격주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때그때 좀 급할 때 한 번씩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시간이 없다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봐보면 뭐 큰 이슈도 없는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조금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애도 보고 뭐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 좀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어디에 뭐 분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키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이 됐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자료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도 기분이 좀 언짢고, 관련해서 지금 업계에, 저랑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좀 언짢은 내용들이 발표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같이 공분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이니까 한번 진중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40편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중치 조정안 공청회 2021년 7월 6일 맞나요? 7월 6일 날 온라인 통해 가지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생중계로 공청회를 하겠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가중치 조정안 공청회를 가지고 7월 6일 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좀 성질이 나고 조금 기분이 언짢다 보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말 조금 봐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조금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물론 뭐 다른 정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G8이다, 뭐 G7에 이번에 초청돼서 뭐 갔다, 뭐 세계 군사력 6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고 유튜브 통해서 흔히 말하는 국뽕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과 동시에, 제가 일하고 있는 현업에서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을 봐왔을 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탁상 논리에 의한, 그리고 현실은 전혀 알지 못한 이런 조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좀 괴리감이 느끼는 게 사실인 거고,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시작하면서 그 의문에 의문을 물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신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애와 결혼은 현실입니다. 연애는 이상인 거고. 근데 결혼 자체를 연애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게 예시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가중치 조정안, 신재생 에너지, 뭐 탄소 중립국가, K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아리백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상적이라고 칩시다. 근데 가중치 조정, 가중치 자체는 일반 서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중치 조정안을 떡하니 내보내면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혼탁해질 것인가,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파급력을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봐볼까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지네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다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라는 것은 그죠? RPS 사업의 가중치라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게끔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충격이었던 2018년도에 임야 가중치 0.7로 조정을 했던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ESS 가중치 5를 줬던 부분, 그 부분 임야 가중치 0.7을 주고 나서 정말 줄줄이 뭐 도산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회사들이 분양을 해놓고 분양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도 못하고 개발 행위도 못 내고 막 이랬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업체만의 잘못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임야 가중치 조정을 떡 하나 내보내면 그러면 임야를 샀던 모든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뭐 수십억 수백억씩 뭐 돌릴 수 있는 회사들도 아닌 거고, 그 회사들이 그 임야 가중치 그 조정을 하나 못 막아가지고 개발 행위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분양도 못 하는 거고, 분양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도 떨어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눈 하나 깜짝을 하지를 않죠. 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뭐 공청회를 뭐 진행을 한다. 말 그대로 공청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내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한번 봐봅시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파렴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개편하는 요령, 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화면이 조금 어둡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놓은 거를 누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업계 사람들한테 뿌린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하튼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봐보면, 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소규모인 거고 어디까지가 중규모인 거고 어디까지 대규모입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소규모는 100km 미만이 소규모죠. 그죠? 그 다음 100km 이상이 중규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00km 이상, 그러니까 101km부터 3메가 미만 2999km까지가 중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km하고 2999하고 0에서 99km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이렇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지들 맘이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나눠놓고 뭐 현행 1.2였는데 1.2, 1.2. 자, 대규모 3메가 이상은 원래 0.7이었습니다. 근데 0.8로 바꾸는 거고, 건축물 같은 경우 소규모 1.5, 현행 3메가 미만까지 1.5였죠. 근데 이거를 1.4하고 1.2로 구분을 하겠다. 그죠? 대규모 원래 3메가 이상, 3메가 이상 정도의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3메가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건물이 기본적으로 동서로 긴 건물이 10,000평 이상이 3메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10,000평 이상 되는 게 물류창고 빼고, 물류창고도 10,000평 이상 되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규모 1.0, 1.0 그대로 가겠다. 수상태양광 원래 이거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중치 조정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수상태양광 그렇게 하고, 해상풍력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수상태양광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는 1.5 했던 거를 좀 더 주겠다. 1.4, 1.2.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내려간 거긴 한데, 그죠? 문제는 수상태양광도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올려주고 싶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봐보면 건축물 태양광 같은 경우, 제가 성질나는 게 건축물 태양광 같은 경우 1.5였는데 1.4, 1.2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으신 분들을 0.1 떨어지면 곧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0.1, 여기서 0.3 떨구면 과연 우리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더 자세히 봐보면 요게 현행인 거고, 요게 이제 개편안을 하겠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면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청회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화면도 아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월 6일 날 공청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놓고 주변에서 얘기가 있겠죠. 야, 그렇게 하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다 죽는다. 야, 그렇게 하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장을 대응하는 업체들도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봐보면, 야, 그러면 유예기간을 좀 줄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유예기간을 올해 안까지 줄까? 아니면 3개월 안으로 줄까? 뭐 이런 그지 같은 법을 만드는 게 진짜 이해를 안 가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부지에 설치를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쏙 빠진 게 임야죠. 임야 가중치가 0.7로 떨어졌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쏙 빠진 게 그냥 일반 부지에 하는 경우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리슬쩍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임야 가중치를 다시 올려주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야에다 태양광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컸죠. 가중치 0.7이. 근데 우리가 15도 미만, 한지복구비, 대체살림 조성비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죠? 당연히 일반 부지보다 임야가 토목공사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도 더 심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쏙 하나 빼주는과 동시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 그죠? 솔직히 저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상풍력 그렇게 밀어주고 싶으면 그냥 해상풍력만 올려주든가 다른 건 건들지 말고. 근데 왜 다른 것들도 하나씩 뭐 이렇게 고쳐가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내년에 선거 없습니까?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 없습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이렇게 경황된 말씀으로 드려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고 공분을 사고 좀 이런 내용들이 좀 걔네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오늘은 경황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가중치 1.5와 1.4의 비교, 월 7에서 한 9만 원 정도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순수익에서요. 이 정도 차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0개월 곱하기 9만 원,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9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40개월 요거를 곱하게 되면 2,160만 원 정도, 100kg당 2,1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익률이 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얼마든지 카바를 칠 수 있는 게 시공 단가에서 떨구는 것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열받는 게 시공 단가에서 떨구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여하튼 그런 방법이 있고, 양면형 모듈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금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뭐 하나 했고 한 두세 개 하면서 이렇게 진행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거고, 임야 가중치 0.7에서 1.0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 그죠? 자,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때문에 이거를 뭐 떨궜다라고 얘기를 한간에 소문에 들리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이게 무슨 불법 건축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에 새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유명무실한 건물이야. 여기에 태양광을 올렸습니다. 새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가중치는 1.5입니까? 아니면 1.0입니까? 1.2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는 거는, 이게 적법한 건물이었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닙니다. 근데 왜 지들이 가가지고 버섯을 키우는지 곤충을 키우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지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들 마음이에요.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다고 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뭘 이런 그지 같은 무슨,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 누굴 위해서 하려고 합니까?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대기업들하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당진하고 태안하고 막 땅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뭐 그 기업하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소 1등급 모듈을 혼자만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기업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태양광 사업이? 이건 좀 심한 얘기지만 진짜 지들이 진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립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경쟁 논리의 가장 큰 차이는 보수는 낙수 효과인 거고 진보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기업만 그렇게 밀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망하고 그냥 검찰 송치돼가지고 그냥 조사 한번 받고 그냥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냥 끝내면 뭐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상당히 조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 어차피 아까 내용대로 어느 정도 개편안을 두고 거기서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그 대신에 유예기간을 좀 줄게 라고 통보를 할 겁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임약 가중치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늘 이 정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랬으니까 25살짜리 무슨 대변인을 뭐 아무튼 그러고 대충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고 당연하겠죠. 유예기간 안 주면 또 난리 나니까 으쌰으쌰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또 뭔가를 할 때는 짜증나게 임약 개발도 이제는 고려해야 하고 이러다 진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말투가 전라도 사람이고 저도 어떻게 봐보면 마음속으로는 그쪽 어떻게 봐보면 뭐 지역 뭐 이런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정부를 믿고 이 정부가 조금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고 처음에 나왔을 때 5대 공약이라고 신재생 에너지 집어넣어줬을 때 진짜 무슨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인 거고 무슨 신한 그죠? 거기 가셔가지고 이게 공공이익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정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바뀌는 거 보면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바뀌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어떤지 그죠? 현 정부는 이상과 현실을 모르는 이상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봐보면은 뭐 복잡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들이 먼저 홍보도 해야 되고 태양광이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어찐다 저찐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수소 경제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로 가는 데까지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지나가는데 K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지들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거기서 정책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다못해 가중치 조정안도 저따구로 바꾸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하지 말고 그냥 대기업하고 공기업한테 내가 몰아줄 테니까 일반 서민들은 하지 마 라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아까 제가 보였던 그 표대로 바뀐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그게 떠도는 그냥 문서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브 방송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대선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임약 가중치가 아니라 일반 가중치에 대한 개편안이 해상풍력 쪽으로 조금 집중돼서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하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또 순응하고 거기에서 또 맞춰가지고 수익률 맞추고 뭐 맞추고 진행을 하면서 또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러니까 플라시도 펀딩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죠. 근데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제 이익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조금 성질도 내고 화도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죄송하고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안 봐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오늘 제가 아침에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좀 성질이 나고 화가 났던 게 사실이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가지고 7월 6일 날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과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가 그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주. 그러니까 7월 6일 이후에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액션이 필요하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다시 영상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궤강돼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담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좋은 말투, 어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